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가는 53,900원이고요. 비중 30% 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기대감으로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실망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악재라도 생긴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솔솔 불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방송을 많이 안 보시는 분 같아요. 제가 지난 5월 달 이후로 폴리 이미드 필름과 관련된 종목은 제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변덕이 좀 심합니다. 시장이 변하면 저도 변덕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까진 좋게 봤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 좋게 봅니다라고 지난 5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달 17일 날에도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사실 저 같은 전문가가 어떤 개인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술 뭔가를 개발을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다만 앞으로 폴더블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CPI라고 해서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을 만든다라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을 바꾸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고동진 씨가 나와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고동진 씨가 나와서 폴더블 폰을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11월 달 얘기를 했었죠. 근데 좀 늦춰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만 대만 초도 물량을 뽑아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것도 충격적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한테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전량 발주할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완전히 해머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그런 기분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 기술력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뭐 가격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코오롱 쪽에도 전화해보고 삼성 쪽에도 전화해보고 저희 집에서 저만 일본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스미토모한테 전화를 못 해봤지만 양쪽에 전화해가지고 아무런 답변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뭐 좀 납득할 만한. 사실 CPI라고 하는 것은 그 CPI는 모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그런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CPI가 팔랑팔랑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구부려도 이 평활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울어서도 안 되고 이게 좀 이렇게 울렁울렁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번 구부렸다 펴도 아주 유리처럼 매끈한 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코팅 기술이에요. 하드 코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 코팅 기술과 그 코팅의 코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접착제 같은 것들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미토모 화학에서 어떤 검증된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회사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고동진 사장이 나와서 하는 바람에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좀 다시 또 상승을 줬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동진 사장이 또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모델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게 폴더블이라고 하는 게 접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펼치는 모델이었어요. 펼치는 모델이었다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CPI가 2배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기존의 50만 대에서 캐파가 100만 대 정도로 초기 물량을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4배가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줬는데 사실은
100만 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품 어떤 그 소재 개발 회사들의 연구 개발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오롱 그룹 하나만 가지고도 캐파가 2천만 대에서 3천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만 대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뭐 조족지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주가가 건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난 주말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상승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에서 미리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 신호는 어떨 때 나온다고요? 파란색이 초록색을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이 언제였냐면 요 날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차트가?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그날을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버리면 요 날이 되는데 빗나갔네요. 조금 왼쪽. 예. 두 번째 양봉이 아니라 첫 번째 양봉. 그날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익은 양봉이냐, 그러니까 이 신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신호냐라는 걸 보려면 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봉으로 봐서 MACD 오실레이터를 봐라.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날씨가 어떻지? 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 봄 날씨 같기도 하고 하지만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서는 씨앗이 피지 않고 봄에만 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대운의 흐름을 지정해 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MACD 오실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한 4주 전부터 따뜻해지고 있죠. 파란색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이 매수 신호는 익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익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요날 나왔던 매수 신호가 유효하다라는 건데 유효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일선 아래에서 종가가 한 번이라도 끝나야만 그리고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만 완성된 매수 신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그럼 실패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날이 5일선 밑으로 떨어졌던 날이고 종가 기준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지만 여기서 나왔던 매수 신호는 성공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어디까지 가져갈까요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술적 분석에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기서 사세요. 이 가격에서 사세요. 이 가격에서 파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대략 한 일주일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딱 요 날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날이잖아요. 또 어디서 매도할 것인지도 단 일주일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이제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런 촌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 종목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동진 사장이 나와서 뭐 이렇게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소임이지. 이제 이거 어디서 매수하세요? 이게 어디서 매도하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